근데 저것도 있지만 네. 지금 하이닉스 투자자들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블랙웰 B100, B200 네. 요것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B200A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원래 그 B200, 100이 언제서부터 출시될 것이냐. 왜냐하면 그렇죠. 들어가는 칩 자체가 HBM이 이게 반으로 줄어버리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확 깎이는 거 아니냐 이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원래 하이닉스는 그 단계 레벨마다 이게 변동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폭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가격대가 이게 우려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여기 있습니다. 하이닉스 여기 있다는 얘기는 그런 관점 거기다가 또 외국인들 매도가 비슷한 규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격 압박들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상 없다라는 얘기, 안심을 시키는 얘기가 나오면 가장 또 탄력적으로 반대는 하이닉스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수가 그러니까 HBM 3, 2로 가면서 그다음 4로 가면서 단수와 함께 변화가 되는 건 맞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성은 당연히 차이가 나긴 할 겁니다. 지연되게 되면 그 분기 실적들이 슬로우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가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전반적으로 사이클 끝나서 하이닉스를 팔 때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만약에 오늘 또 괜히 실망해가지고 저는 이런 단계들 있죠. 뭐 혹시나 17만 원이 깨졌다. 저는 오늘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 매수의 기회다. 네, 들어가 볼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한다고 하더라도 소량. 요만큼에서 그다음에 내일 뭐 보고 대응하겠지만 아무튼 내일 그게 다 관건이기 때문에 그냥 큰 방향은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또 이상한 변화가 하나가 나온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네, 이게 지금 약간 시장에서는 또 그 저승사자가 움직였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어디 힌더버그 예, 이거 예, 또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도 리포트죠. 예,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약간 좀 묵직한 상황 쪽에서 이거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장중에 8%까지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돌렸던 이유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걔네들 쓰면은 지나가는 공장에서 나오는 차도 다 체크하면서 그렇지. 리포트 내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전에 루악신 같은 경우 뭐 앞에서 저 가게 앞에서 저 예. 팔리는 커피 잔수 계산했었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주 세밀한 그 사람들 쫙 풀어가지고 매장마다. 예. 아주 그냥 좀 집요한 회사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돈을 벌지. 근데 어제 나왔던 리포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그런 디테일이 좀 없어요. 그러게 이번에 예. 그 로이터에서는 네. 그러나 그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그게 아마 8%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고 회사 측에서는 아주 그냥 단호하던데요. 추측과 예상에는 그 억측에는 대응하지 않겠다. 딱 단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인데 이게 중요한 것보다 만약에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쪽에서 AI에 대한 이제 이쪽까지 확장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이게 매수 기회였었는지 아니면 추가로 딱 걸렸다가 더 빠지는지 그거는 이제 내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AI에 관련된 모든 분위기를 또 거의 엔비디아의 운명에 맡겨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참 그러네요. 근데 네. 힌덴버그가 그 타이밍 역시 타이밍인 것 같아. 네. 이게 평소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시점에 딱 터트리면서 공매도 우리 가지고 있어 딱 발표하는 게 예전에 그러니까 위험할 때 네. 그러니까 공포심이 있을 때. 솔직히 워렌 버핏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가 저점에 샀을 때 그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 다 네. 사놓고 포지션이 다 끝나고 나면 나 네. 했어. 네. 그러니까 해제 그릴제가 다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다 진행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지 그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저희는 저희 길을 가야 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인 것 같고, 그렇게 봤었을 때 또 뭐 미국 증시는 그냥 그렇게 못 가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 주도가 IT 테크 쪽으로 다시 가면서 AI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이거 이탈됐고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새로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흔들리게 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새로운 주도주가 자리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 됐고 빨리 그러면 추세 전환해서 주도주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아마 한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저희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이제 바이오와 반도체, 예. 한국에서 그래도 시총 큰 것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다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바이오가 대세였죠. 그렇죠. 2000년지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딱 하나만 올라왔죠. 나머지는 뭐 거의 올라왔다고 보기 힘들고. LG 엔솔이 참 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는 안 됐고. 그럼 요 기조 쪽에서 요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흔들려서 약간 좀 정체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대세가 될지. 근데 아니면 바이오가 약간 좀 주춤하면서 요 물량이 들어가다가 이쪽을 또 끌어올릴지. 요거 오늘도 저 시장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 시총 1위로 갔다고 하더라도 윗골을 길게 달았다 내려갔습니다. 물론 투자 경고가 들어가게 됐을 때 그거를 좀 약간 좀 매도로 나왔다는 것과 거기다가 또 뭐 ETF 하나가 뭐 또 변경됐다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제 삼바도 보세요. 삼바도 100만 원대 딱 찍고 이렇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약간 잠깐만 좀 워워워 하고 다른 쪽을 또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또 체크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2차 전지가 이거 바통으로 가서 간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기는 이건 조금 기다리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두 가지 쪽에서 싸움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제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혹시나 뭐 밸류업이나 뭐 다른 게 또 주도가 될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움직이는지는 엔비디아 실적이 저는 중요한 것보다 실적 다음에 주도 섹터가 어떻게 가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또 근데 바이오 쪽은 다 좋아요. 좋긴 좋은데 너무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 예. 모두가 다 바이오주 얘기를 하니까 네. 불안하기도 하고 저는 그거 딱 부정적인 시각이 없어 지금 바이오주에 대해서.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네. 그래서 다 좋긴 좋고 뭐 이제 대세라긴 하는데 가격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리하게 되면 나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가기 시작할 때가 제일 위험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립적인 시각적으로 거기서 또 많이 올랐으면은 갖고 있다 그러면 또 좀 챙겨놔야죠. 그리고 또 적정한 비중만 갖고 조정받으면 사야지 이게 제일 좋다고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조선주도 그렇게 다 좋다면서요. 내가 떨어지는 게. 내가 뭐 조선이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주가 여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올라갈 때도 삼봉이 어차피 슬로우하니까 여기서 무리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 조선은 또 사이클이니까 뭐 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차게 됐을 때는 항상 좀 약간 슬로우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관점 쪽으로 여기서 근데 하여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네. 하이닉스 25만 원 막 터치하는 24만 8천 원 막 신고가 갈 때 32만 원짜리 리포트 나오면서 목표가 32만 원짜리 나오면서 기대가 막 커지면서 그 다음부터 부러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죠. 그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은 기대가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 예. 그러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요새 2차 전지 얘기하면은 어디 그 망한 주식 가지고 얘기하냐고 짜증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도 고개를 쓱 하고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치. 추세가 과연 이어질 것이냐는 잘 보시면 여기 저항이 하나가 큰 게 있네요. 예. 이런데도 지금 따라 사라고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있는 거 좀 팔아야죠. 네, 네. 그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또 어제 관련된 섹터를 보니까 딥페이크 관련주라고 아무튼 그런데 보안 소프트웨어가 이게 금리 인하의 수혜 쪽이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움직였다는 게 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유통주는 좀 강세입니다. 어제 좀 아까 나온 거 보니까 이마트가 추석 선물 세트 역대 최대로 팔았대요. 이번에 예약 세트 예약이래요. 그래서 올라오나?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워낙 강세 수혜 쪽이죠. 이런 쪽들이. 그렇죠. 내수주. 네, 내수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인다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봐야 될 것 같고 원전 관련주 이것도 뭐 정부가 또 웨스팅하우스 이거 직접 이제 컨택해서 이제 움직일 거 나온다 그러면 약간 변화가 나올 것 같고 글로벌 원전은 계속 관심이 높다 보니까 계속 또 체크는 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 쪽에서 풍산 올라옵니다. 풍산하고 삼성물산이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 쪽에서 관심이 있는데 밸류업 때문일까요? 원자재 때문일까요? 다 할 것 같습니다. 풍산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딱 올라오자마자 바로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따라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혹시나 따라가지 마시고 이게 아마 다시 한번 살짝 눌린다 그러면은 봐야 될 부분이 달러 약세면은 항상 원자재는 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풍산 같은 것도 그거 있죠. 상사주.
네, 상사주도 지금 아마 워렌 버핏 또 돈 벌 것 같아요. 그걸 상사주면 지금은 그 논리가 저거 아니에요? 자원개발, 자원 쪽? 자원 개발 또 트레이딩 그 원자재 트레이딩 뭐 아, 이런 원자재 쪽. 예,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항상 달러 약세 때는 좋았습니다. 뭐 포스코 인터, GS 글로벌, 현대코퍼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던 회사들 그것도 기회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살짝 드리고 이거는 또 풍산은 강점이 탄이잖아요, 탄. 근데 저희가 알고 있듯이 포탄도 있는데 스포츠 탄이라고 있습니다. 스포츠탄? 이게 소모품입니다. 아, 그래서 더 저거 빨리 돌아가는 거죠. 이게 북미 쪽에서도 스포츠탄 1위인가 그랬 북미인가 어디서 1위였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단 추격하지는 잠깐 눌렸을 때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물산도 지금 분위기는 네 건설주 쪽에서 안 올라간 분위기 뭐 이런 거 찾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한번 또 보시면서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먼저 한번 좀 봅시다. 일단 전기차 화재가 나면서 사실 이쪽 2차 전지 섹터가 더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버티면서 반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왜 그럴까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네, 확실하게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내가 왜 사야 될까라는 그런 와닿는 마음이 없는데 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보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사야 된다. 뭐 악재가 뭐 심장이 뭐 투심이 극한에 달했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정말 이게 내켜서 100% 내켜서 사기보다는 제가 내켜서 살 확률 한 33%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 매매 관점으로는 충분히 살만하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화재에 대해서는 악재밖에 없는데 이거를 정말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도 좀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화재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 이 전기차 배터리 협회에서 리포트를 하나 내줬습니다. 일단은 그 뉴스를 읽어보니까 와닿더라고요. 전기차 화재랑 내연기관 화재라는 헤드라인이 달렸을 때 클릭률이 전기차 화재 클릭률이 5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횟수가 발생이 났을 때 투자분들께서 5배 이상 심각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염두를 하셔야 되고 실제 전기차가 내연차 대비 화재 발생률 차량 대수 10,000대당 화재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일주일간 화재가 발생하는 거, 요거에 비했을 때는 엄밀히 내연차 대비해서 실제 전기차가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자동차 유종별 화재 현황을 발표했고, 뭐 지난 5년간 발표된 화재 건수, 그 다음에 유종별 판매 건수, 요것들을 다 정산을 해줬는데 여기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재 발생 경향 및 진압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종 내연기관 차량들은 고속 주행을 하다가 화재가 나요. 그 다음에 전기차들은 그냥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화재가 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참 아쉽습니다. 내연기관들은 뭐 30도, 40도 환경에서 화재가 안 나는데 전기차들은 40도가 넘어갔을 때 좀 화재가 나는 경향이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고 지금 미국 뭐 텍사스나 이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체감 온도가 막 48도가 넘어가는 부분들이고 정말 지하 주차장에선 화재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 제가 땀이 많은 편인데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은 진짜 3분 만에 땀이 납니다. 습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재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소비자분들 스스로 이런 전기차 화재 영상 시청하면서 스스로 자극적인 시선에 잡히지 말자. 그래서 나는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2차 전지를 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자유예요. 근데 내가 2차 전지를 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도 된다. 근데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 이거를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업황 개선이 필요한데 업황 개선의 기대감은 몇 가지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튬 가격입니다. 8월 21일에 69.5위안을 기록을 했는데 8월 22일 목요일에 71위안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 23일 70.5위안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오후 종가는 70.5위안으로 리튬이
소규모마나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줬고 유럽 연합에서는 관세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에 관세 100% 부과를 했고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약 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최종으로는 9%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저는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IRA 수치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IRA가 폐지가 될 것이다. 아예 무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IRA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수치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예 이제 백지화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뭐 관세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50%까지 유지는 되지 않더라도 0%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꾸준하게 이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는 백지화를 하겠다라는 여론과 백지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부딪히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2차전 입장에서 긍정적으로도 해리스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IB죠.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이 리포트가 어제 나왔습니다.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상승 여력이 50%가 있고 CATL 같은 경우는 70%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상용 트럭에서 있다고 해요. 저는 물론 지금 에코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존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승용 전기차의 상승을 보시면 좋겠지만 다행히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만들고 있지만 상용 트럭용 배터리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승용차의 판매 상승이 우리가 정말 이 합치할 수 있는 뉴스가 되겠지만 상용 트럭에도 삼성 SDI랑 LG 엔솔이 만들고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런 픽업 트럭이 상용화 된다고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실적 향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화제가 나왔을 때 미국의 전방 전기차 기업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전방 전기차 기업들이 CATL에 손만 들어줬으면 아쉬울 수 있겠지만 포드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전기차 생산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협력 강화는 진행을 하겠다. 이런 긍정적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동향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제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전고체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완성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전고체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씩 비중 줄이면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다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수시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저번 주에 강한 강세를 보여준 다음에 최근 3거래일 외국인과 기간에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의 낙수 효과 나오는지 확인하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이 삼성 SDI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탑픽으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소개를 드릴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관한 뉴스는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뭐 BMS 관련해서 특허 많다. 중국 대비해서 1.2배다, 일본 대비해서 3.5배다, 5년간 3,425개다, 전체 특허 대수에서 40개다. 이 부분들. 그 다음에 포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겠다는 뉴스들 다 하셨고 지금 삼성 SDI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의 판매 비중이 100%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60%죠. 그 중에서도 중대형 배터리가 대부분이고 이 중대형 배터리 중에서도 상용차 배터리랑 전고차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유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지금 제가 이 PPT에는 참고를 안 해드렸지만 삼성 SDI가 배터리 3사 중에서 2023년 R&D 투자 비중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한 비용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거래소에 가보시면은 이제 공매도 이제 순매도 잔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 2주 반 정도, 2주 반 넘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정확히 11월 5일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게 2023년 11월 5일이에요. 그때가 LG 에너지 솔루션 공매도가 약 340만 주 정도였는데 지금 166만 주까지 공매도가 줄었습니다. 공매도가 줄면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근소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소를 했죠. 감소를 했다가 제가 8월 초 그러니까 2주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외국인 수매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물론 공매도가 하루에 약 15,000주에서 2만 주씩 줄면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이거 순매수 찍힌 거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환매수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온 순매수의 약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환매수가 맞고 나머지 절반은 찐매수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성세를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께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탑픽이 뭐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고 아이고 손 팀장님 저는요 물리는 거 정말 극도로 싫어하고요. 안전한 종목이 좋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 SDI를 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 탑픽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실적이 향상될 줄 모르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갈 때라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2분기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해 줄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하면서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있고 원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당연히 수입을 많이 하는 화학주, 내수주들은 실적 향상 퍼포먼스가 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지금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개선 계속 보여주었고 지금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왔고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 이름이 스타플러스 에너지인데 현재는 내년 1분기에 가동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가동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 합작법인에 들어가는 동박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납품을 할 거다라고 낙점이 됐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전고체 소재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 동반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기술적 위치도 나쁘지 않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